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놀 때는 젊을 때 놀 때가 재미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플렉스하고 하면서 부를 갖다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그 세계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아요.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지옥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50억이 아니라 500억, 5천억 부자는 더 됐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정선영입니다. 저의 직업은 풍기는 외무에서 아시겠지만 경제경영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 25년 정도 월급쟁이로 생활하다가요. 퇴직한 이후에 작가 됐다가 학생 됐다가 이제 교수로 해서 다양하게 변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 부동산 자산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50억이 됐다가 60억이 됐다가 또 40억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서울시내에서 이제 가장 달동네라고 하는 저 기름동에 있는 그 달동네에서 살아왔고, 그러니까 형제가 6명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구급 공무원이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겠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철제 부분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난을 내 자식들한테는 대물림하기 싫다는 그런 강한 의식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1997년도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월급이 100%를 받는 게 아니라 상여금의 한 보통 70%, 90%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월급으로 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00만 원도 안 될 금액인데 결혼해가지고 같이 와이프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월급의 일부는 저축해서 현재 힘들지만 미래에 내가 토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다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이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갖다가 다 기울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잘했던 거는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산은 한 2천만 원, 그것도 2천만 원이라는 게 내가 모았던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조금 모아놓은 거, 결혼식 축의금 들어왔던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1997년부터 2007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월 200만 원씩 모아서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모았고, 그 2억 3천 가지고 1억 4천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던 부분들이 그게 첫 투자였습니다.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그 기간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줄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이상의 이제 주거로서의 공간도 가치가 더 약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방의 소멸과 도시의 집중 부분에 아파트가 더 적합하고요.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요. 주거 공간에서의 보내게 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냐면 아파트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은 저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사회적 죽음을 당할 때 한 번 죽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인데,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 매달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지 그건 한번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그 사람 마음 안에 비참함을 야기시키는 게 뭐냐면요.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친했던 후배들이, 그렇게 친했던 동료들이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하면은 나중에 그 문자 오잖아요.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해봐서 알잖아요. 회의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배척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게 비참하고요. 거기다가 더 이제 비참해지는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전날에 퇴직해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눈은 정확하게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에 눈이 떠져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근데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자괴감이 커져가서 퇴직이라는 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수 있게 스스로를 준비해라. 퇴직을 제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그 세계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아요. 월급쟁이로서. 근데 월급쟁이의 승승장구는 몇몇 사람들의 국한된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9.4세 이후에는 사실 월급쟁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급쟁이로 살아갈 수 없는 이 49.4세 이후의 생활은 그럼 뭘로 살아갈 건가? 그 고민을 사람들은 안 해요. 사회적 신용에 대한 것, 경제적 신용에 대한 것을 미리 퇴직 이전에 확보해 놔야만이 그렇지 않고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지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옥이 되냐면 첫째 부분 50이 넘어가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저도 임플란트 지금 갈아야 되고요. 눈의 노화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50대 이후부터 그렇게 나와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센시티브한 기관이 몸인데 이 몸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행복을 찾아내는 것들이 힘들어요. 몸도 없지, 그다음에 돈도 없지, 직업도 없지, 사람도 없으니까 외로움이 커지지. 외로움이 커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건 삶에 흥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퇴직 준비를 직장에 다니실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끔가다 그 얘기도 많이 해줘요. 메멘토 모리라고 아시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은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리멤버 리타이어를 하라고 그래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무조건 나는 퇴직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나는 언젠간 퇴직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퇴직하고 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제가 혼자한테 글을 쓰기에는 누군가한테 편지 형태로 글을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들한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만의 방식으로 돈 공부를 해서 너의 삶의 주도권을 너 스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50편을 갖다가 매일매일 써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네이버 카페를 보고 있던 출판사의 편집자가 내용이 좋다. 그래가지고 출판사 편집자가 그 내용을 갖다 편집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제가 인생의 순간에 가장 후회되고 힘든 순간에 그 힘든 이유를 갖다가 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들은 나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지 않기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다닐 때는 누가 지시한 거, 누가 주어진 시간에 계속 거기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스스로를 갖다가 늘 자괴감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하고자 했던 걸 내가 했어. 이 선택을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내가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보다 지금이 행복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2라는 영화를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딱 알게 됐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 극대화되기 시작한대요. 그게 극대화됐던 것들이 5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진대요. 직장에 다닐 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했던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나를 갖다 강압적으로 막 해왔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노력하는데 내가 100억이 되겠어. 뭐 200억이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나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불안이라는 것들을 떨쳐내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2가지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월급을 가지고서 생활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공부들만을 해서 일 잘하는 법, 재화 서비스를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법,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공부들만 열심히 해왔지 사실 자산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요. 오히려 재화 서비스 공부보다 자산의 공부가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면 땅에 대한 공부, 주택에 대한 공부. 지금 공부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공부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산관리 전문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산과 투자에 대한 공부를 내가 20대, 30대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공부는 뭐냐면 경영 공부보다 금융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금융에 대한 공부에서는 특히 돈에 대한 공부. 이 부분들을 제가 20대 부동산이란 자산과 돈에 대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 50억이 아니라 500억, 5천억 부자는 더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는데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망치로 깨어져서 후라이팬에 올라가면 후라이가 되는 거고 네가 스스로 깨어서 나오면 너는 병아리가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누군가에 의해서 퇴직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게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바로 취직하자마자 놀 때는 젊을 때 놀 때가 재미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플렉스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갖다가 부를 갖다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갖다 모으는 기관들을 갖다가 자기 노동을 제공해서 모으는 기관들을 그 고난의 시기를 10년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10년 정도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방향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크TV에 보니까 이게 있더래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행크TV가 담고 싶다. 행크TV의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에 가장 적합한 말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노하우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충실하는 거.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에 가장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인생의 투자의 가장 최적기는 지금이고요. 인생의 최고의 투자 종목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지금 투자하십시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